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입문 강의 18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 시험 1차 대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기본 강의 들으시기 전에 입문 강의를 들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1회부터 듣고 계신 분들은 꼼꼼하게 쭉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등록 요건 파트를 좀 하고 있고, 등록 요건 중에 상표법 입문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등록 요건의 동일 유사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표 유사 판단이 이제 나오게 됐죠. 저번 시간까지는 상품의 동일 유사 판단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상표 유사 판단은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상표라는 건 브랜드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 보시게 되거나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상표를 보고서 판단할 때 어떤 것들과 구별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상표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법률적으로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또 중요한 게 침해라든지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 상표의 동일 유사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건 이제 재미삼아 뭐 이런 상표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 비슷하죠. 게다가 뭐 약간 장난친 것도 있지만, 자, 이런 거는 이제 실제 뭐 판례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것들 상표의 이제 느낌이 비슷하거나 혼동이 오는데, 이런 거 어느 정도까지 유사로 볼 거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게 왼쪽에 있는 게 루이비통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동대문 짝퉁업자가 하던 건데, 이게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건입니다. 요게 이제 왼쪽이 제가 고객이 아니고 이제 오른쪽이 제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사 판단이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등록이 됐다가 얘가 공격을 했겠죠. 이거를 등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등록 요건상 무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결국에 다 무효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뭐 저한테는 이제 아쉽게 된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사하게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호칭도, 이거는 나이키고 위에 거 보면 나이키, 이거는 마이크죠. 그러면 이거 호칭도 볼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느껴지는 관념도 볼 거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동일 유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공부가 아니라면 제일 재밌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이 또 되게 방대하고요. 왜냐하면 판례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판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상표법적으로 이제 동일 유사 판단 같은 경우는 경험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를 좀 얘기해 드릴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들이 이제 경험이 좀 많아야지 좀 됩니다. 이런 분들. 저는 이제 제가 변리사가 되고 나서 초창기에 이제 제일모직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자, 제일모직에서는 이런 상표를 많이 쓰시죠. 그렇죠? 그래서 빈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담당을 했었는데, 자, 이런 이제 당연히 유사 상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진행한 건으로 이런 게 상표가 출원이 돼서 특허청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제일모직의 요청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무효 또는 이제 거절시켰던 케이스입니다. 표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네 가지의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유사 판단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됐던 케이스입니다. 자전거가 비슷하지만 자전거는 이게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 또는 이제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상표의 동일 유사를 판단을 해서 요런 것들은 아쉽게도 이제 유사로 보지 않아서 이거를 거절이나 무효시키지 못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은 상표를 없애거나 거절, 무효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고 침해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소라는 상표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상표들이 막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표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상표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로서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유사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 변리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뭐 법률적으로 사전에 검토할 때는 해드릴 수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심판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결론은 결국엔 법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하는 게 이제 변리사의 업무죠. 이런 부분들을 많은 판례라든지 아니면 실제 시장에서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이 상표들이 유사하다. 그걸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앞서서 상품의 동일 유사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상표의 동일 유사도 제일 중요한 게 혼동이 느껴지느냐가 항상 개념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업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혼동이지만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좀 세부적인 게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례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판례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 강의 때도 해드리게 될 건데, 자, 그럼 유사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유사 판단 룰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베이직 룰 또는 제가 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쓰는 용어인데, 자, 상표 유사 판단할 땐 전체 관찰이 원칙입니다. 이게 뭐 구성 요소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상표를 딱 보면 딱 전체적으로만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가장 중요한 출처 혼동 여부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출처 혼동이란 말이 참 어렵죠. 출처가 혼동되고 누구네 건지 잘 모르겠다. 그게 도대체 뭐냐? 자, 외관이나 호칭, 관념을 보통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이제 이것만으로 하면 조금씩 변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조금씩 이제 회피하려고 전체 관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나 요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따라할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을 분리해서 비교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분리 요부 관찰이 뭐냐? 이건 또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더라도 그러면 다시 전체 관찰로 복귀해서 전체 관찰의 원칙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요. 이런 경우는 항상 많은 사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 강의나 또 다른 강의 때 계속 자료도 드리고 연습하시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분리 관찰하고 요부 관찰을 설명드렸잖아요. 자, 중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 부분은 뭐냐? 우리가 상표법에서는 중요 부분이 되려면 기능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능 얘기를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해드렸죠. 자타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자타식별력이 없는 애들을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죠? 33조 1항 각호는 자타식별력이 없는 애들 정해놨었죠. 보관성현, 흥강기.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 두 문자는 좀 기억나실 겁니다. 보관성, 보통명칭, 성질 표시. 자, 이런 애들은 자타식별력이 없죠. 자타식별력이 없으면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표의 구성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런 애들은 중요 부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 때문에 등록이 될 가능성은 되게 적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원래 상표 등록도 안 되는데 이제 등록 여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침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침해 여부를 따질 때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럴 때 전체 관찰이 원칙이지만 전체 관찰을 도와주면서 분리 요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구성 중에 분리되는 부분이 있는지 따지고요. 그 분리되는 구성 중에 중요 부분이 있다면 중요 부분은 어떤 거? 자타식별력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보통명칭 성질 표시 이런 애들이 있다면 그런 애들 부분을 비교할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비교하는 게 요부 관찰입니다. 요부 중요 부분이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죠. 구성 요소를 다 분리해서 봐도 그러면 다시 뭘 해요? 전체 관찰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전체 관찰, 분리 관찰, 요부 관찰 이런 걸 병행해서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는 아니면 용어적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실제 사례를 다음 시간에 그걸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또 자세한 것들은 기본 강의, 또 객관식 강의 이런 데 더 자세하게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 관찰, 분리 관찰, 요부 관찰이 있다. 그때 요부가 되는 것들은 어떤 애들? 자타식별력으로서 있는 애들, 상표로서 기능하는 애들, 기능하지 않는 애들은 중요 부분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요부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표 유사 판단에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차수의 19회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19회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